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백만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블루엔시님 와 오윤혜 타임이다. 네. 하프타임이 아니라 오윤혜 타임으로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저는 찬성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10분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니 앞에 장 소장님께서 예. 이 이재명 대표를 상한 음식으로 비유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국힘은 음식에 쓸 수도 없는 식재료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왜냐면 정치 경험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식재료인가 건축 재료인가 먹을 수 없는 것들 막 플라스틱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음식 만든 느낌인데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예, 예. 저도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 그 부결 예. 그 기사를 보고 약간 충격받았거든요. 네네. 이게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한간에 이제 이런 시사 정치 프로를 하면서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인가?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비명계라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그런 조직들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인가? 네. 왜냐하면 조윤선 기자님께서 아까 전에 장윤선 취재했는 기자? 예. 자꾸 조윤선 제가 가수였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네. 장윤선 기자님께서 네. 취재하셨다고 했잖아요. 조직표가 움직였다 비명계에. 이거 조직표 있는 거 누가 만든 저는 겁니까? 있긴 조직표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는 네. 물론 이심전심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잘 조직표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조직표라는 거는 의사결정이 있었고 조직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조직표라고 얘기를 할 거면 누군가 의사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움직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그랬을 가능성에 대해서 장윤선 기자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시간이 조금 지나 봐야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봐요. 오늘 당장 네. 그래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거야. 이렇게 단정 내리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있긴 있다. 있을 다만 수 있다. 뭐한 31표에서 네. 38명 정도가 움직였다면 네. 그것이 조직이든 아니든 흐름이 있다. 흐름. 무슨 흐름이요? 어느 쪽 방향의 흐름이 있다. 어디로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데요? 저는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당을 다 틀어지게 되면 네. 공천 네, 이거 공천. 나는 탈락하는 거 아니야? 아,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진 네. 일단의 흐름이 있다. 아, 이 정도는 뭐 대략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자기 네.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도 실력도 없고 의리도 없는데 심지어 뒤통수까지 친다면은 이게 그냥 일반 사회생활이 아니라 또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더 어. 이상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금이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공천의 기준을 지금 막 설정을 해주셨어요. 아니 그리고 실력, 의리, 뒤통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이제 민주당에 마음의 빚이 없을 수 있겠다. 어. 왜냐면은 근 1년 동안 굉장히 여러 시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대표로서 네네. 인정해주고 예. 계속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몇몇 의원들은. 뭐 말로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들도 있고 네. 지금 뭐 31명에서 38명 정도일 텐데 네. 찬성 표결을 하거나 또는 무효나 기권한 사람이 20명, 찬성 표결을 한 사람이 또 뭐 한 10수명 정도 네.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라면 특히 당대표라면 다 느낌이 있지 않을까? 느낌적인 느낌?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나를 부결시켰든 가결시켰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내가 마음의 빚이 없으니 공천할 때 진짜 냉철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좀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네. 네.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국회의원 10명이랑 옛날에 그 톡톡 튀는 머리니 있죠. 이요? 예, 이요? 네. 이 네. 한 마리를 네. 한 말을 부산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국회의원 10명을 부산에서 서울역으로 데리고 오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의기투합이 안 된다. 네, 각자 자기가 각자 하고 고생. 싶은 게 너무 각자 많아.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서 네. 이 한 말을 네. 이 한보따리를 부산에서 서울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국회의원 10명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만큼
각자의 길, 자기 판단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면 유럽 네. 같은 경우는 막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진짜 봉사정신으로 내가 이 돈 벌기 위해서 네. 내가 땅의 차익을 몇백 배, 그리고 내 애들을 어디 좋은 대학교, 어디 취직하고 퇴직금 50억 주려고 시키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내가 이 사회를 바꿔보자, 봉사를 해보자 하는 사람들로 국회의원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일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모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한국적 정치 풍토도 있고 그런데 여튼간에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네. 이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그 사실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것 너무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저는 예상하지 않았을까? 진짜 근데 이 정도? 한 표는 너무너무 아슬해서 생각보다 많구나. 예.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거를 알았지만 너 막 충격받아서 잠이 안 올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저는 그랬으면 그 후자가 훨씬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원한에 사무치고 이런다고 해서 대안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그래 허허허 내가 이런 조건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고 큰 그림을 팍 그려서 네. 쫙 밀고 나가야지. 네.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이제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 정순신 씨 그 학폭 사건 아들 네네네. 그거 주말에 쭉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엄마 오윤혜가 네. 이 학폭 사건을 보고 네.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착잡하죠. 사실 학폭 때문에 진짜 홈스쿨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정말 엄마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현실적이고 큰 그렇죠.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제대로 된 처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보호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돈을 주면은 그런 내신에 반영되는 것들을 지워주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워낙 그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예.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생기부, 네, 생활기록부. 생기부. 예. 그러니까 이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은 내가 사실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런 기록들까지 지워지는. 왜냐면 군대도 뺐잖아요. 지금까지 네. 알고 보면 돈 주면은. 그 정순신 씨도 군대 안 갔을 거예요. 가지가지 하시죠. 군대도 안 가신 거예요? 시력이 안 좋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좀 관련된 사람들을 조국 장관님 집안 털듯이 다 털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나오듯이 옛날 분들 머리에 이 수두룩이 나오듯이 네. 엄청 나올 텐데 요 정도만 해도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 정경심 씨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조민 씨도 그렇고 아직도 끝나지 않게 계속 재판이 있을 정도인데 네. 이거 이렇게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사퇴하고 지나가면 됩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는 끝까지 추격하고 계속 가족들까지 쑤시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사퇴하면은 용서해주고 이거 바뀌어야죠. 사실 정호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퇴하고 나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런 어떻게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알아봐 주세요, 신변님께서. 이 정순신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또 다시 잘 나가는 자리에 아빠가 네. 올라갔으면 네. 우리 아빠 검사인데 검사는 뇌물 받는 직업이야. 우리 아빠 아는 사람 많은데 네. 판사도 많이 알고 그래서 다 무죄나 우리 아빠가 나서면 네. 이렇게 그 가해 학생이 네.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또 나 무죄 받았어 학폭 됐을 때도 아빠가 변호사 이렇게 해서 무죄 받았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또 많네요. 대구 경찰에서 정호영 자녀 입시 특혜 무혐의 나왔고 농지법은 위반했다. 1월 입시 18일. 특혜는 무혐의가 났네요. 1월 18일 날 기사가 네. 났고. 근데 만약 정순신 씨가 네.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대한민국의 수사를 경찰 수사를 총괄했다면 네. 그 아들은 그런 얘기를 했던 지금 서울대 다닌다는 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네. 피해 학생은 진짜 3차 4차 가해를 받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서울대 입시도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들여다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정시라서 수능 성적이 절대적이에요. 네. 감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수시였다면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됐을 건데. 네. 근데 또 서울대 인권 규정에 보면 6년 내 생겼던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누군가 피해를 호소하고
이거를 조사해 달라라고 하면 서울대 인권 규정에 따라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예. 또는 입시에서 업무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 이런 거를 이제 교육부에서는 서울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하고 일단 서울대로 공을 넘겼어요. 서울대에서 또 어떤 답변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아마 서울대에 가서 계속 물어볼 것이다. 근데 서울대에서 쉽게 입을 열지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논문 표절부터 여러 가지 대학의 입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도 그들이 아마 입을 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서울대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죠. 끝까지 네. 매 눈으로 지켜보는 것으로. 네, 여러분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3부에서는 민광기 경찰지켜위원장님이랑 경찰 내부 동향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혜 씨와 함께한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